안녕하십니까. 과학과 강사 조순형입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선생님들 늦었지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2015년도 강사평가 심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받은 문제는 지금 여기 봤었을 때 화학원에 대한 입자의 어떠한 원자 기본 입자의 형성에 대한 과정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일단 쓰면 화학원이 되겠고, 그 다음에 등급은 3등급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지금 제시된 그림상에서 보면 이 부분에 있던 어떤 중성 원자에 대한 그림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원자가 되겠는데, 이쪽에서 보시면 선생님들 그 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봤었을 때 박명진 선생님이 물리를 잘 하신다고 하는데 가운데 있는 게 뭘까요, 선생님? 원자 핵. 예, 그러면 이 바깥쪽에 도는 건 전자가 되겠죠. 그래서 맞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원자 핵을 좀 이렇게 확대를 해본 모습이 지금 B랑 C라는 형태의 그림으로 좀 나와 있겠습니다. 실제 이제 상대적인 크기를 보면 우리가 원자라는 자체를 그 상암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정도라고 본다면, 요 핵이라고 해서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은 대략적으로 요 그림이 실제 크기가 한 골프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골프공에서 야구공 정도의 중간적 사이즈가 되는데, 그러니까 월드컵 경기장 그 큰 경기장 가운데 센터 서클에 골프공 같은 게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상대적인 크기의 어떠한 가늠이 좀 가능하지 않으실까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떠한 원자라는 거에 대한 원자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원자라는 거에 대한 첫 번째 구조에 대해서 필요하겠고요. 원자의 어떠한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야 되겠고,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입자가 생성된 배경에 대해서, 즉 이 원자라는 것 자체가 원자의 어떠한 생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고, 마지막 세 번째 개념은 동위원소라고 그래서 동위원소에 대한 개념으로서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실제 이제 학생들이 그 첫 번째 내용 원자의 구조와 이제 두 번째 원자 생성 과정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, 이제 3등급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좀 전반적으로 과정을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, 우선 여기서 알아야 될 개념적 용어로는 첫 번째 용어로 이제 빅뱅이라는 개념이 좀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선생님들 빅뱅 아시죠? 예, 아이돌도 아시고 빅뱅도 아실 겁니다. 예. 근데 오히려 그 아이돌 때문에 빅뱅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이 되죠. 그전에는 학생들 몰랐습니다. 진짜 빅뱅이 뭐예요? 뭐 뱅뱅이에요? 뭐 빅뱅이에요? 막 그랬던 학생들이 있었는데, 실제 이제 빅뱅이라는 건 대폭발이고, 실제 우주에서 어떠한 현재 우주가 탄생된 배경을 설명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. 1960년대 가모프랑 메트로라는 학자에 의해서 제기된 주장으로서 이제 이런 이론입니다. 과거 142억 년 전에 우주는 하나의 점으로 존재가 됐었습니다. 그 당시에 이제 이때 한 점의 우주가 존재가 됐었는데, 이 한 점의 우주가 폭발을 했죠. 자, 폭발을 해서 이 우주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지금도 현재도 이 우주는 빛의 속도로 팽창을 한다라는 이론이 이제 빅뱅 이론의 어떠한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한 점이었을 때는 물질, 시간, 공간, 에너지가 전혀 없었겠죠. 우주가 하나의 점이었으니까요. 그게 폭발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면서 물질이 생성되고 입자와 에너지와 시공간이 생성되었다라는 이론입니다. 그래서 현재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, 그렇다면 이 한 점이었을 땐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무였었겠죠. 그런데 현재로는 어떻습니까? 뭔가가 있죠. 우주에 보면 지금 원자나 원소나 물질들이 있다라는 거니까, 그런 개념들이 어떻게 생성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원자의 구조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, 자, 원자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? 라고 한다면, 혹시 이거 아실까요, 여러분들? 우리 선생님들 원자가 첫 번째, 아까 박명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핵으로 이루어져 있죠. 자, 두 번째는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? 이제 전자가 있습니다. 예, 원자 핵이고요. 핵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뭘까요? 예, 김호영 선생님, 혹시 핵을 이루고 있는 거 아시면? 예, 맞습니다.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, 양성자와, 예, 그렇죠.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죠. 자, 우리가 양성자라는 것은 보통은 예, 프로톤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기호로 P라고 쓸 겁니다. 그 다음에 중성자는
뉴트론이기 때문에 N이라는 기호를 쓸 겁니다. 그러시면 혹시 양성자랑 중성자가 또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? 이게 쪼갤 수 있죠. 쿼크라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 쿼크가 되어 있고요. 쿼크의 종류가 6개가 있습니다. 실제 6개의 쿼크 중에 업, 다운, 참, 스트레인지, 탑, 바텀이 있는데 그 중에 실제로 우리한테 필요한 쿼크는 업 쿼크와 다운 쿼크가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이 양성자라는 것은 업 쿼크 몇 개로 이루어져 있냐면 2개로 되어 있고 다운 쿼크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상대적 전하량 값이 플러스 1이 되겠고, 중성자를 이루는 쿼크는 업 쿼크 하나에 다운 쿼크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. 일부러 이렇게 ED라고 쓰지 않고 DD라고 써줬는데 이게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과 다운 쿼크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합의 전하량 값이 0이 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전자를 이루고 있는 게 있죠. 전자 혹시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아시는데, 전자를 이루는 걸 렙톤이라고 합니다. 보통은 렙톤이라는 말 자체가 렙톤이라고 하는데, 렙토라는 말이 좀 빠르다라는 라틴어죠. 그래서 뭐 렙토스피어 또는 뭐 그런 말도 있고, 그 다음에 벨로시랩터라는 것도 뭐 그런 말들이 있는데, 공용 이름 중에 이 렙톤 중에서 전자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E라고 씁니다. 그래서 이제 기본적 입자는 여기까지 되어 있어 이 부분들이 좀 설명이 필요한데, 이곳에서 이 원자라는 것은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면 핵을 이루는 것과 전자가 있을 때, 선생님들 저쪽에서 보시면 전자의 수, 이 원자는 전기적으로는 중성의 상태를 지니고 있어야 되거든요. 자, 그렇다면 원자가 전기적인 중성을 지니고 있다 했었을 때 이쪽에 보면 전자가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거든요. 자,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이 몇 개로 보이죠? 저쪽 바깥쪽에 A라는 것, 그렇죠. 2개죠. A라는 애가 2개라고 한다면, 자, 이쪽에서 플러스를 이루는 것도 2개가 돼야 되겠죠. 고로 A가 2개이기 때문에 나의 그림상에서는 바로 C가 양성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 중에서 나왔던 이 B라는 부분은 이제 원자 핵이 된다라는 일련의 과정을 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의 어떤 기본적 이론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, 이걸 기반으로 해서 3분을 놓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3분 동안 문제를 풀으면 정성진 선생님 괜찮으시죠? 우리는 같은 팀이니까 같이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. 자, 우리가 봤었을 때 네, 3분을 놓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문제상에서 봤었을 때 그 보기 진술에 나오는 기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A는 B보다 우주에서 먼저 생성되었 입자이다라고 나오거든요. 지금 죄송한데 과장님 그림 조금만 좀 내려주십시오. 네, 우리가 지금 A라는 건 전자가 되겠거든요. 그 다음에 이 그림상에서 이제 B라는 것은 뭐가 되느냐면 원자 핵이 되는데, 우리가 놓고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. 여기 이제 빅뱅의 과정 중에서 빅뱅에서 한 점이 우주가 팽창했었을 때 이때 걸리는 시간이 3분입니다. 3분 동안 만들어진 입자들이 바로 뭐냐면, 이쪽에서 봤었을 때는 우리가 양성자라든가 아니면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겠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3분 이후에 38만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. 상당히 긴 시간이죠. 즉 38만 년은 3분 대비하면 엄청나게 시간적 텀이 큽니다. 근데 이때 비로소 만들어진 게 뭐냐면 원자 핵이 되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원자 핵은 왜 그러면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면, 우주가 초창기에 대폭발을 했었을 때는 고온이었었고, 그 다음에 이쪽이 고압이었었기 때문에 이 물질 자체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, 서로 붙을 수가 없었죠. 근데 이제 우주가 점점 팽창하면서 온도는 하강하겠고 압력이 낮아지니까 이 뜨거웠던, 즉 에너지 준위가 높았던 입자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원자, 양성자, 중성자를 이루고 쿼크가, 그 다음에 얘네들이 원자 핵을 이뤘다라는 기본적 개념이 됩니다. 고로 그 진술 기억은 A라는, 즉 전자라는 입자는 이쪽에서 이 렙톤과 더불어서 쿼크라는 게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물질이므로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. 두 번째,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. 니은에서 나오는 것 중에 나에서 C 입자 사이에서 정전기적 반발력이 작용한다. 우리가 그 전하량을 갖는 정전기 입자들은 두 가지가 있겠죠. 잡아다니는 힘을 인력이라고 하죠. 어트랙션 폴스니까요. 그 다음에 밀어내는 힘을 뭐라고 하죠? 리플시브라고 해서 청력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얘는 둘 다 플러스의 전하량을 갖기 때문에 얘는 반발력 또는
청력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억 진술과 더불어 니은의 진술은 맞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동위원소라는 개념이 존재하죠. 이 동위원소라는 건 뭐냐면 양성자의 수는 같습니다. 즉 여기서 봤었을 때 이 양성자의 수는 같은 데 비해서 중성자가 다르고 중성자가 다름으로 질량이 다른 물질을 말하는데 그림상에서 지금 나오는 것 중에 H, 즉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H2라는 것은 수소고 양성자가 하나입니다. 그런데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양성자가 두 개겠죠. 얘는 헬륨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헬륨이 되므로 양성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즉 디귿은 둘은 동위원소가 되지는 않습니다. 우선은 여기까지 이제 제가 기본적인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제가 3등급을 놓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 실제 이제 3등급이라는 과정에서 4등급이나 아니면 5등급 정도의 학생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개념으로서 원자의 구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 동위원소를 좀 어려워하는데 실제 이제 동위원소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동위원소만 배우면 괜찮은데 동위원소나 동소체나 또는 이성질체라는 용어들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오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주기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그 세 가지의 개념을 좀 정립을 시켜주면 학생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문제를 좀 잘 접근해서 푸는 그렇게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. 우선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여기까지고 이 사항들에 대해서 기타 지적이나 질문 사항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없으시면 이상으로 강사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